학습의 정석 10번째 강의 이해 전략 4번째 실습 세션입니다. 오늘은 난해한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난해한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글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나 이해 전략을 통해서 그 글을 구조, 그리고 중심 문장, 중심 문단, 그리고 핵심, 주제, 키워드 등을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글을 쭉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보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방법들과 스킬들을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배워왔던 그 이해 전략이 함께 또 사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난해한 글, 긴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 글을 쓴 사람,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파악한다는 것은 그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그 글 안에서의 핵심 문단을 찾고, 그리고 그 핵심 주제를 찾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서 찾아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각 문단 안에 중심 문장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중심 문장을 찾게 되면 그 문단에서 각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전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글의 전체적인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단이 가장 중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했을 때, 이 문단 안에서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중심 문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중심 문장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반대로 뒷받침 문장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인과적 연결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그 연결성을 따질 때 어떤 문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문장은 결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 연결고리로 봤을 때 결과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뒷받침 문장에서는 원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말하고자 할 때 어떤 근거나 원인, 이런 배경을 제시하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힘을 싣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근거,
그리고 배경, 원인의 결과가 바로 그 작가,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인과적 연결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문장 간의 인과적 연결을 따져 나갈 때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어떤 원인이나 근거, 배경이 되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엔 결국 작가가,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걸 거기에 써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의 특성 자체가. 반대로 뒷받침 문장의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바, 그리고 주제를 근거를 제시하거나 원인이나 배경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보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다른 말로 포괄적이냐, 어떤 예시를 들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결과에 해당하느냐 원인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 나갈 때 항상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놓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에도 그 국어 지문의 주제나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킬을 활용해서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놓게 되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면 내용 자체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예 완전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이점이 있고,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도 유리한 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난해한 글을 읽어나가고 독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인과적 연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연습해왔던 인과적 연결과 동질적 연결을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간,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에서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문단 안에서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문단과 문단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한 문단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적 연결과 동질적 연결을 함으로써 이것도 중심 문장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글을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우리의 뇌 중에 기억을 관리 감독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다. 대뇌 아래, 귀 바로 위쪽 안에 존재하는 변연계, 그 중에서도 해마이다. 먼저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인과적 연결이나 동질적 연결, 중심 문장을 찾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내용만 봐도 그냥 단번에 이거는 도입 부위다, 이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쓴이가 이 해마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이 해마라는 부위는 기억을 관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는 아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대뇌 겉질인데, 해마는 새롭게 들어온 정보를 단기적으로 저장했다가 그것을 단기적으로만 남겼다가 버릴지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대뇌피질로 보낼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먼저 보면 여기에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문장 간에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요?